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위원 김성수입니다. 이번 8월 달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수능 개편안이 아, 발표되고 확정됩니다. 지금 중3 아이들, 그러니까 내년에 고1 아이들에게부터 적용되는 안인데요. 이 안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그 수능이 바뀌었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 개편안의 목적은 총 4가지로 얘기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안이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내실화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를 좀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능을 개편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년도에 총론이 고시됐기 때문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내년 고1의 아이들에게 이제 적용됩니다.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은 문과하고 이과의 벽을 허물겠다. 우리에게는 문과와 이과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문과가 이과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문과적인 학생들에게도 이과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도 인문학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허물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됐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수능이 이제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가지 안을 개편안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2가지 안을 제시하고 8월 31일까지 공청회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2가지 안에 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안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겠다. 국어와 수학과 탐구는 상대평가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위의 과목들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보겠다. 그 다음에 이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작년, 그러니까 이전 수능과 좀 비교해 본다면은 2018 수능,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 문과에게는 사탐, 그 다음에 이과의 학생에게는 과탐, 이렇게 해서 이제 2과목씩 택하고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지금은 현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가 처음이고 올해부터 이제 2021 수능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1안과 2안을 보면은 결국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한 과목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늘어났기 때문에 탐구 과목을 2과목을 보던 것들을 사탐에서 사회탐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리, 한국사, 지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그다음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화학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전에는 2개를 하던 것들을 하나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 똑같아도 이거를 상대평가하는 거냐 절대평가하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의 시험이 달라집니다.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단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를 점수로 표시하는 것이죠. 100분이나 이런 것들로 표준 점수를 표시하는 것인데
상대평가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아무리 잘 알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러면 내 점수는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을 결국은 내가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보다 내 동료보다 더 잘 아느냐, 이런 평가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내는 사람 입장에도 상대평가가 된다면 결국은 모두 다 1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순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출제하여서 변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필요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외워야 되고 더 많은 사교육 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문제들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평가는 일제암기식 교육 초래를 반드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확실합니다. 반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교과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결국은 변별하는 데는 굉장히 또 좀 부족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수음이한가 평가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가장 장점은 친구 모두 다 1등이 될 수 있고 모두 다 90점, 100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별히 변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정리하자면은 이라는 결국은 반은 절대, 반은 상대 평가로 변별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하는 전체 절대 평가를 통하여서 좀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안으로 나뉘어 본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좀 이번에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바뀐 건데 그러려면 문이과가 통합된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안 1, 2안 모두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보는 수학 시험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문과반, 이과반 나뉘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공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취지가 퇴색되어졌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더 과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 2안 중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1안일 것입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과목과 절대평가 과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평가하는 과목으로 경쟁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과목에 대한 과잉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국어, 탐구, 수학에 대한 사교육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또 절대평가 보는 과목들은 이 과목들이 학생들이 살아가는데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평가이고 변별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인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절대이냐 상대이냐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과목은 중요하고 그래서 사교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어떤 과목은 중요하지 않은 이러한 좀 불균형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1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변별을 할 수 없는데 변별을 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부 전형이 확대돼서 아이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년도 수능을 가지고 절대평가화해 보았더니 적게는 50만 명 중에 적게는 5,000명, 많게는 한 15,000명 정도만 전체 1등급이 나오지 나머지에 대한 변별은 절대평가로 해도 가능하다. 워낙 보는 과목이 7과목 많고 9등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뉘어도 변별이 가능하다. 만약에 그 동점자가 나온다면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강한 과목 중에서 학생이 대학에 전공하려는 것의 내신 성적을 동점자에 한해서 반영한다든지 이런 충분히 다른 방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안 말고도 많은 방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절대, 반은 상대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더 좋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되면은 입시 패자 부활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은 재수생들이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패자 부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지금도 5월, 6월 달 되면은 반수생들이 6만 명, 7만 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반수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을 좀 못 봤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수능을 보고 또 수능을 본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일 수 있고 가정 경제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나 교육에 옳지 못한 부분입니다. 패자 부활전은 채용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아이들이 그런 능력들을 키운다면 원하는 직장을 찾아가는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수능에서 패자 부활전을 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별이 약해지면 대학들이 결국은 본고사 같은 대학별 고사를 보는 건 아닌가? 결국은 이런 대학별 고사가 늘어나면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대학별 고사, 본고사스러운 대학별 고사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꼭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능에서 변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대학별 고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고사가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법률로 엄금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학별 고사가 결국은 우리나라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것은 법으로 대학들에게 못하게 할 일이지 수능에서 변별을 둔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란, 이안 중에서 이란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수능은 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2, 3학년 내용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 안대로 공통 과목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안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준비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변별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을 하여서는 아이들에게 협력을 가르쳐야 되지, 경쟁을 해서 변별하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만약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서 변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을 해결하는 정책, 그러니까 대학 서열이 좀 없어져서 더 이상 변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는 이렇게 대학 서열을 해결할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교육다운 교육이 되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8월 31일이면 이란과 이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되려면 어떤 안이 더 좋은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